네, 오늘은 우리 기하 기본 강의의 가장 마지막 내용, 구의 방정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방정식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원의 방정식 기억나시나요? 원의 방정식이 뭐였냐면요. 원이 뭐냐? 라고 물으면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을 A, B라고 하면은 이 원 위에 있는 점 X 같은 경우는 X, Y 같은 경우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무조건 반지름만큼 나겠죠.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무조건 반지름이다 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루트를 빼고 제곱을 해서 반지름을 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는 했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원방 내용이고요.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가 뭐니? 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구겠죠. 이렇게 입체죠. 그쵸? 그래서 이 구의 중심이 되는 요점을 뭐 숫자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1, 0, -3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만요. 이거 뒤에 점이랑 좀 헷갈릴 수가 있네. 그래서 이 점을 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 위에 있는 점, 자무점에 적었을 때 이 구 위에 있는 점 x, y, z 이 점은 중심인 1, 0, -3으로부터의 거리가 무조건 반지름과 같겠다. 그죠? 그래서 이 구 위에 있는 점을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이 점은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근데 구도 마찬가지로요. 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루트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루트를 뺍니다. 즉 양변을 제곱시켜버려요. 그래서 구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원방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만 공관좌표에서의 구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접하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구가 있는데요. 이 구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2, 1, 3으로 두겠습니다. 근데 얘는 뭐랑 접한다 그러지? 얘는 XY 평면이랑 접한대요. XY 평면이랑 이거 너무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죠? 얘는 뭐 XY 평면과 접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서 접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때 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XY 평면이 여기 있으면은 그 위에 동그란 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의 반지름은 그럼 뭐랑 같냐면은 이 평면으로부터 얼만큼 올라가 있는지
이 평면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겠다. 그럼 뭘 보면 되냐? XY 평면이랑 접한다 라고 하면은 이 접하는 점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 즉 이 중심의 Z 좌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거든요, 문제가.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9가 있고요. 이때는 3,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YZ 평면이랑 접한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접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YZ 평면이 요렇게 지금 여기 벽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로부터 뒤에 9가 하나 있는 겁니다. YZ 평면으로부터 9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뭘 보시면 되냐? YZ 평면이 잠깐만요. 3, 마이너스 5,니까 저쪽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Y고 Z고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접하는 점은 뒤쪽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럼 뭘 보시면 되냐면은 YZ 평면으로부터 얼만큼 앞으로 있냐, 뒤로 있냐만 보면 됩니다. YZ 평면은 여기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즉 뭐만 보시면 되냐면은 X 좌표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은 3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접할 때는 그냥 직접 그려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3, 마이너스 5,1이면은 3, 마이너스 5,1 대충 이쪽일 거잖아요. 이게 헷갈리시면은 그림을 그려야겠습니다. 3, 마이너스 5,1 3, 마이너스 5,1 뭐 요런 여기 위치인데 얘가 Y, Z 평면이랑 접한다 라고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중심이 마찬가지로 3, 마이너스 5,1인 상황입니다. 3, 마이너스 5,1인 상황인데 이번에는 X축이랑 접한대요. X축이랑 접한다 라고 하면은 뭘 구하시면 되냐? 이 중심이 X축과 접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좌표 공간에 이렇게 직육면체 하나 그려보시면은 요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요 길이. 얘가 수직으로 떨어질 거니까 요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 점이 3, 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 즉 얘네 두 개를 피타고라스 한 그 값이 되겠다. 왜냐면 여기와 5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가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반지름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접할 때 같은 경우는 뭐 그림도 사실 잘 나와 있고요. 문제집마다 정리도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식을 아예 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그때 판단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됐고요. 그 다음 두 구의 위치 관계 한번 보실게요. 얘는 진짜 잘 안 나옵니다.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꽤 안 나온 지 지금 꽤 됐고요. 내신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중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중심입니다. 왜 접하는 거죠? 큰 원의 반지름을 R,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R 프라임, 그리고 두 중심 사이 거리를 D 라고 두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큰 원의 반지름을 R, 작은 원의 반지름 R 프라임, 두 중심 사이 거리를 D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요 세 가지만 구하시면 되거든요.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두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접하는 경우죠. 이때는 R이랑 R 프라임을 더한 게 두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다. 이 경우에는 이제 외접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뺐더니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뺐더니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경우, 이때는 이제 내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개 사이 거리가 만약에 두 개 반지름의 합이 거리보다 작았어요. 즉 여기보다 두 중심 사이 거리가 조금 더 멀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 만나겠죠. 안 만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중심 사이 거리가 두 반지름의 차보다 조금 더 작아지면, 즉 여기가 조금 더 작아지면, 즉 얘네가 안쪽에 붙어 있다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면, 그렇게 되면은 안 만나겠죠. 그 다음에 두 중심 사이 거리가 얘보다는 작고,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고, 두 반지름의 차보다는 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두 점에서 두 점이 아니라 만나겠죠. 이제 접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원이 생기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뭐 외접할 때랑 내접할 때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왜냐면 얘네가 기준이 되겠으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의 단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구가 있어요. 얘를 쏙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요. 이 구를 요렇게 자른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단면은 어떤 모양일까요? 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를 여러 가지 평면으로 자를 건데 그때 생기는 모양은 아마 무조건 원일 거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추측이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1,1,2 그리고 반지름이 3인 그런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XY 평면이 만나서 만드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우리 아까 말했듯이 구를 어떻게 잘라도 만들어지는 도형은 무조건 원이겠죠. 그래서 원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9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XY 평면은요. 지금 반지름이 3이고 Z 좌표가 2이기 때문에 XY 평면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도형이 이런 식입니다. 그죠? 자, 우리 공간 좌표할 때 썼는데 XY 평면 같은 경우는 식으로 어떻게 나타냈었죠? XY 평면은 뭐 앞뒤라던가 아니면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위아래의 좌표를 설정하는 Z 좌표가 뭐로 고정이 됐었죠? 0으로 고정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랑 얘가 만나서 만드는 도형의 넓이기 때문에 우리 뭐 직선이 만날 때 아니면은 뭐 두 함수가 만날 때 구했던 것처럼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연립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연립해 보겠습니다. Z는 0을 바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대입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4 넘어가시면 요거 뭐야? 요런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이 도형은 바로 요런 식을 갖는 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간에서는 요것도 붙여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그냥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인데 이제 그냥 이거 위에랑 밑에 면이 없고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Z는 0이라고 확실하게 해줘야 공간에서 이 원이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도형의 넓이는 5파이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 9는 개념이 크게 뭐가 있진 않은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9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제들 우리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